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저번 주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요. 오늘 새벽 2시부터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봉상 어제 하루에만 7.54%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악재 해소를 시켜주는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왔다라면서 시장 분위기가 처참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바로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방금 말했던 내용을 공동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성명에 따르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해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손실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고 하고요. 다만 주주와 담보가 없는 일부 채권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뉴욕주 금융당국이 오늘 폐쇄한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 BTFP를 조성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대응을 발빠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대응이 아니었다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더 처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이 부분 또한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BUSD 발행사인 팍소스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시그니처 뱅크에 현재 2억 5천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예금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역을 돌리다 보니까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USDC를 발행하는 서클 또한 서클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한 자산은 100% 안전하다며 USDC의 준비금도 100%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된 현금은 뉴욕 멜론 은행으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우리는 시그니처 뱅크에 약 2억 4천만 달러의 기업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USDC, USD 변화를 중단하지만 월요일 은행이 개장하면서 다시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리플 역시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약간의 노출이 있다는 내용을 밝혔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달러는 다른 은행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크립토닷컴 또한 우리 회사는 시그니처 뱅크에 위험 노출이 없다며 모든 USDC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더 역시 테더가 시그니처 뱅크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트윗을 올렸고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노출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등심 아니고 안심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연준과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이슈로 인해 아직까진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 50bp의 가능성보다 25bp 그리고 더 나아가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CPI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총 3가지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상업은행 중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데 과연 이 실리콘밸리보다 아래인 은행들은 안전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연준이나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이후 연쇄 파산이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행에 묶여있는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저번 주부터 발생된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미 우리나라 연기금도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금융 그룹 주식을 27,664주를 추가 매입했고 지난해 4분기에만 19,884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공시된 2021년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주식 투자 평가액은 3,624억이고요. 이 수치는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이 모두 포함된 기금 전체 투자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 직접 투자액은 300억 규모이지만 위탁 투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3,800억 정도의 규모이고요. 위탁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또 따로 공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이해가 쉽게 연기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은행들에 투자하고 있던 기관,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과연 이 기업들까지 영향을 끼쳐서 손실에 대한 회복이 안 된다면 FTX 사태 때처럼 거래소 하나가 무너졌는데 그와 관련된 기관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연쇄 파산을 과연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대한 부분은 잡히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더 강한 긴축을 해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오히려 연준에선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돈을 더 풀고 부채 상한 이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른데 오히려 더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번 대응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추가적으로 파산되는 은행 또는 기업들이 발생을 한다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 인플레이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주 걸로 하나씩 은행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평일까지만 해도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오늘 폐쇄가 됐고 그 다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JP 모건과 연준에서 700억 달러 하나로 91조 2,100억 원의 규모 유동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주가는 지난 8일 이후 마이너스 3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단기간 악재를 해소시킬 만한 충분한 대응은 맞지만 앞으로 이런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고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큰 스노우볼이 굴려져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과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는 거의 36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6위 하는 은행 하나가 폐쇄되는데 걸린 시간은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거고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게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대응은 주식을 매매한 그런 대응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예치금을 빼거나 옮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보를 얻는 속도가 2008년과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핸드폰이랑 손가락만 있으면 예치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걸 사고 파는데 몇 초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이슈로 큰 하락과 상승에 대한 변동성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전만큼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악재를 해소시키는 부분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또한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번 금융기관의 이슈는 FTX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이제 신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뢰가 무너진 시점에서 당장의 파급력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은행보다 낮은 등급의 은행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인출하는 예치금 그리고 주가 하락 또는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는 등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해 연쇄 파산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결국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돈을 뺀 사람들이 현금을 집에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큰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저축은행 파산된다는 소문이 돌면 저축은행에 있던 돈을 다 인출해서 집에 숨겨두고 보관을 할지 아니면 이자가 좀 낮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1금융으로 자금을 옮길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FTX 파산으로 인해 오히려 바이낸스로 돈이 몰려 굉장히 큰 이득을 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안했던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 정리가 되는 듯 하고요. 그 속도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워낙 발달이 된 시점이라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상황 정말 뭐 상관없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그 정보와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외적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상황,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뭐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위해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런 정보들 참고해서 뭐 다 같이 수익을 보면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